블로그 수정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에 글이 막 쌓이다 보니까 게시판을 좀 수정하고 좀 예쁘게 가다듬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수정하면 안 좋다는 말이 좀 있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게시판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상위 노출되어 있던 게시물 6개 중에 딱 한 개 빼고 나머지 다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블로그 수정할 때 진짜 엄청 조심히 다루기도 하죠. 근데 사실 블로그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2편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3번째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수위 조절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저희 회사의 영업기밀이 공개가 너무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이 영상들이 비공개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구독자님들이 한 8,300분 정도가 되시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다, 이분들 정도는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를 하지 마시고 제 구독자님들만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공개가 되게 되면 사실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거 진짜 진심이니까 꼭 빨리 여러분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약속드립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 각각 12개씩 총 24개의 글쓰기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25번부터 시작합니다. 25. 지도. 자, 글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는 지도를 넣어줍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이걸 하시는 게 좋은데요. 플레이스에 내 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도를 클릭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마지막이 아니고 첫 번째나 중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플레이스에서 블로그 리뷰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와 플레이스 기능을 서로 연동해서 사람들이 우리 글을 보고 사업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플레이스에 방문했다가 블로그 글을 보고 우리 블로그에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체 말고 체험단으로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이 기능으로 포스팅에 체험단 광고주의 매장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서로 연결돼서 사람들이 네이버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26. 동영상. 동영상을 매 포스팅에 한 개씩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넣는 게 좋을 수 있지만 매번 넣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시나요? 진짜 내가 사려는 제품이나 체험에 대한 블로그 글을 찾을 때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글을 볼 때는 사실 누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글을 보다가 GIF로 뭔가 움직이는 영상들이 있으면 그거를 보려고 잠깐 멈추기는 하죠. 동영상을 넣어야 노출이 잘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매 포스팅마다 넣는 행위는 그래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이 1위부터 5위까지 있을 때 그 5개 중에 3개 이상의 포스팅에 동영상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넣고, 그렇지 않다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27. 글자 수색이 좋은 툴. 구글 크롬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네이버 웨이를 쓰시는 분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리뷰언즈 앤 서포터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시간으로 글자 수를 카운팅 해줍니다. 제가 글자 수는 대략 몇 자 정도 쓰라고 했죠? 네, 1800에서 200자 정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따로 네이버에서 글자 수색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글을 쓰는 중간에 몇 글자를 썼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숫자가 네이버 글자 수색기보다는 좀 더 숫자가 큰 편이라서 아마 여기서 1800자를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 얼추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실 협찬이나 광고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개발자님 감사합니다. 28. 글 수정하기. 오늘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하는 것은 블로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테고리 말고 블로그 글도 수정하면 안 좋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글을 수정하면 순위가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블로그는 수정이나 어뷰징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상위 노출이 잘 되었다면 그 글은 최대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발행한 지 얼마 안 된 포스팅은 수정을 해도 영향이 상대적으로
0% 덜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글이 제자리에 반영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최대 2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시간 안에 2번 정도 반영을 하면서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테스트 결과 그 자리 잡는 그 시간 안에는 수정을 좀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100% 이렇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상위 노출이 이미 잘 되었거나 3, 4일 이상 지난 글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좀 알겠죠? 29. 게시판 수정. 글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게시판에 뭔가 잘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쌓아놨다가 날 잡고 게시판 대공사를 하고 싶은 순간이 오죠. 그런데 이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게시판 대공사를 했다가 내가 기존에 썼던 글의 상위 노출이 전부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게시판을 수정할 때는 하나씩 조금씩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게시판 이름도 한두 개씩만 변경하고 이동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정도 간격을 둬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게시물을 게시판으로 옮겨서 이사할 때도 웬만하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게시판 이동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30. 게시판 이동. 일단 오랫동안 잘 운영되어 지수가 높은 블로그는 현재 있는 그 상태 자체로 크게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나 글 수정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사실 좋은데요. 대행사들이 활용하는 블로그 말고 일반적인 개인이 쓰는 블로그는 그래도 본인이 매일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시판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글 관리 열기를 클릭하고 이동할 게시글을 선택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글을 한꺼번에 옮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이동 버튼을 누르고 게시판을 선택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게시판을 옮겨야 되지 직접 포스팅에 들어가 수정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게시판을 옮긴 다음에 재발행을 누르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1. 비공개와 삭제. 블로그 글은 삭제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블로그 관리가 뭐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보다 경험 많은 분들로부터 이렇게 들었고 저도 실제로 해오면서 데이터를 쌓아온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공개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까지 조심히 다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드리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네이버 보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우리 블로그를 일정 주기로 방문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때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블로그가 원래 있었던 모습 말고 너무 많이 뭔가가 바뀌어 있으면 이 네이버 봇 알고리즘이 느끼기에 여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낌새를 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집안 가구 배치랑 구조가 막 다 바뀌고 자기 방 위치도 다 달라지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겠죠.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비공개와 삭제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면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비공개한 글은 네이버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보다는 그냥 비공개로 돌리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글을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삭제하고 싶으면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비공개와 삭제 이 둘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같기 때문이죠. 32. 댓글. 자,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한 모든 SNS 플랫폼은 계정의 활성도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그 영상이나 채널이 어떻다라고 알고리즘이 판단할까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겠죠. 이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댓글이 달리면 활성화되는 글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댓글이라고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죠. 블로그를 하다 보면 광고 댓글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직감적으로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게 안 좋다는 그 구체적인 원인은 사실 이런 계정들은 들어와가지고 댓글만 기계적으로 달고 나가버리는 매크로를 쓰기 때문에 우리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댓글은 어떤 걸까요? 나와 서로 이웃인 블로그가 들어와서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댓글을 밑에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주제가 강원도 아이랑 가볼 만한 곳이라면 댓글이 와 강원도 아이랑 가보기 좋은 곳이네요. 저도 나중에 가보고 싶네요. 라고 다는 것이 그냥 막 다는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먹는다는 거죠. 33. 스크랩.
좋은 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저장해두고 또 보고 싶죠? 옛날 싸이월드에서 퍼가요 하트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스크랩은 그 글의 퀄리티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이것에 가점을 줍니다. 스크랩이 주는 영향은 아까 말한 댓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수를 올리고 싶다면 스크랩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4. 대가성 문구. 몇 년 전 대가성 문구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그 당시 유명 인플루언서, 유튜버들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고 작성한 포스팅은 그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네이버 오피셜로도 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대가성 표기를 희미하게 속이지 말고 일괄적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고나 모니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게시글이 미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이죠. 35. 전화번호 넣는 법. 사업장의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전화번호를 노출해야겠죠. 어차피 블로그도 영업과 광고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2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번호가 들어간 이미지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데만 넣으시길 바랍니다. 매 포스팅마다 전화번호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는 딱 3군데에 넣으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 위에 나오는 스킨입니다. 스킨에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전화번호를 눈에 잘 띄게 넣으면 좋습니다. PC와 모바일 각각 다르게 해서 잘 넣어야 합니다. 둘째, 프로필 소개란에 넣으세요. 모바일 버전은 바로 전화 걸 수 있게 클릭도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입력해 놓으면 좋습니다. 모바일로 입력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 앱으로 로그인을 해서 입력을 해야 가능합니다. 셋째, 게시글 내에 넣을 때는 클릭해서 전화 갈 수 있도록 넣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시글에 링크를 딱 클릭하면 전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URL 입력하는 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TEL 땡땡 하고 그 뒤에 번호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 접속했을 때 바로 눌러서 전화 갈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사진에도 링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사진을 클릭했을 때 바로 전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36. 발행하는 법. 자, 글을 다 쓰고 발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카테고리, 즉 게시판을 선택을 하고 주제를 선택해 줍니다. 공개는 전체 공개, 발행 설정은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태그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사실 정신 좀 사납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 예약 발행을 통해 시간을 정해놓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컨트롤하기도 좋고 규칙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으로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공지로 위로 띄우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공지로 띄울 글을 미리 생각해서 이 버튼을 활용해서 우리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글을 모두 볼 수 있게 공지로 띄우는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장 36가지에 걸쳐서 글쓰기와 관련된 팁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팁을 나누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께서 글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초보 시절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5시간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썼는데도 검색 유입은 잡히지도 않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하루에 뭐 몇 개씩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다 거짓말 같았죠. 비어있는 그 흰 페이지에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면서 무슨 말을 써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이런 생각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자 포스팅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상위 노출 로직까지 맞춰서 완성도 있게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막막한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 각자 다양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를 통해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직, 자영업자, 광고대행사 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목적일 것이고 직장인, 공무원 이런 개인분들은 브랜딩이 목적일 겁니다. 블로그 키워드, 글쓰기, 상위 노출, 블로그 꾸미기, 수익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쌓였을 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자료들 그리고 고정 댓글 정보, 특강,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대한 데이터, 온라인 사업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도 곱셈으로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이 정보를 함께 나누며 블로그를 뛰어넘는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세요.